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유독 성적이 좋지 않았던 토트넘 허스퍼가 결코 쉽지 않은 상대, 만만치 않은 상대인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패스에 이은 해리 케인 선수의 득점, 손케듀오의 합작골이 나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것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활발한 플레이, 무엇보다 상대 골문에 가까운 곳에서 수많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좋은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는 전술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데안 쿠루세스키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루카스 모우라의 부상도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콘테 감독이 10월 달에 빡빡한 일정 때문에 이번 경기 3-5-2 포메이션을 쓰면서 손케듀오 중심의 공격 전술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반 페리치 선수가 합류한 이후 손흥민 선수를 좀 패싱하는 그런 전술적인 패턴을 보여줬는데 지난 시즌 후반기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잘 맞았던 라이언 세세뇽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가 선정하는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뽑혔고 또 손흥민 선수를 살리는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3-5-2 전술이 어떻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자유를 줬는지 그리고 세세뇽 선수가 왜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되는지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해서 해설한 내용 지금부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 통계 기록부터 스카이 스포츠가 살펴봤는데요. 진행자가 이제 꼼꼼히 짚으면서 브라이튼이 더 많은 슈팅을 했고 유효 슈팅도 하나 더 많았지만 기대 득점은 낮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토트넘이 기회가 왔을 때 퀄리티를 보여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더 강했다. 즉 공격진들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죠. 브라이튼이 상대 박스 안, 그러니까 토트넘의 박스 안에서 29회나 톱볼 터치를 했고 59%의 볼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토트넘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경기를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진행자는 이번 경기 최우수 선수인 라이언 세세뇽 그리고 결승골을 넣은 해리 케인 선수의 인터뷰를 보더니 사실 이겼기 때문에 활약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야 할 텐데 아무래도 인터뷰에서 조금 슬픈 모습,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피지컬 코치인 잔 피에로 벤트로네 코치가 10월 6일에 사망을 하면서 경기를 이틀 앞둔 시점에 토트넘 선수들이 크게 멘탈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토트넘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런 코치와 함께 더 가깝게 지냈던 선수들, 감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질문이 있었어요. 이날 스카이 스포츠의 패널로 출연한 인물 중에 한 명은 크리스 휴턴으로 토트넘 1군 팀 코치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토트넘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또 토트넘의 애정도 갖고 있는 인물인데요. 선수들과 감독이 감정적으로 좀 오락가락했을 것 같다. 그런 걸 느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런 체력 코치, 피트니스 코치가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스포츠 과학의 발달로 인해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높다. 심지어 수석 코치보다 높을 수 있고 감독 수준으로 높다. 선수들과 그만큼 또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줬을 텐데 토트넘이 아주 감정적인 한 주를 보낸 가운데 이런 승리를 거둔 것 대단한 성과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리버풀 레전드죠. 리버풀의 감독을 맡기도 했고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었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각기 다른 4개 팀을 이끌면서 280회의 경기를 지휘했던 그레이엄 스네스도 출연을 했는데요.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를 푸시해야 될 때가 있는데 체력 코치가 선수들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끈끈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시즌 중에 갑자기 별세한 것은 분명히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과를 토트넘이 얻었는데 본인이 여러 번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토트넘이 가진 최고의 선수들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바로 케인과 손흥민을 얘기한 것입니다. 케인과 손흥민이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이 정기적으로 하던 축구였습니다. 즉 빌드업을 시도하거나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유기성이나 많은 전술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 손케듀오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주고 그 장면을 이끌 수 있는 도움만 준다면 두 선수만 살린다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시즌에 그렇게 해왔는데 올 시즌에 로테이션을 신경 써야 되는 빡빡한 일정도 있고 선수를 보강해서 다양한 무기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을 좀 만져봤는데 그게 잘 안 통했잖아요. 결국에 토트넘은 손케를 살려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크리스 휴턴도 경기 기록에서 토트넘이 밀린 것에 대해서 놀랍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또 한 번 이런 걸 본 것이다. 토트넘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했다. 즉 손케듀오를 활용하는 축구인 거죠. 때로는 경기력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팀입니다. 토트넘이 그런 이유는 손케듀오가 둘만의 펠레의 파시와 둘만의 패턴 플레이와 합작 플레이로 골을 만들 수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손케듀오를 지원하고 수비하는 것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경기를 주도했고 많은 기회를 창출했던 브라이튼에 대해서 크리스 휴턴은 그들의 날이 아니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리버풀과의 경기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경기는 운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결국에는 공격 상황에서 결정력이 부족했고 수비적으로도 아쉬웠다라는 것이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수비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리버풀과의 경기처럼 브라이튼이 3골씩이나 넣을 수 없었던 것, 한 골도 넣지 못했다면서 특히 박스 안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마지막 경합 상황에서 잘 막아냈다. 손케듀오의 공격력과 득점력, 여기에 팀적인 수비력이 좋았던 토트넘이 이길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레이엄 스네스 같은 경우는 콘테 감독이 이런 토트넘의 끈기 있는 모습을 감독이 만든 것이다. 팀을 이끌고 선수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감독이 있는 팀이다. 콘테 감독은 결과를 채굴해낼 수 있다. 좀 경기력이 안 좋아도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감독이라는 표현입니다. 토트넘에는 스코어러스가 있습니다. 골잡이들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 비범한, 걸출한 골잡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굳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 이 경기에서 최고로 잘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 팀보다 경기를 더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토트넘은 이길 수 있다. 왜냐? 손케듀오라는 경기력과 관계없이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골잡이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내용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어떤 면들이 잘 먹혔을까요? 진행자는 케인과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 프리미어리그 득점 콤비네이션 43호 골, 43호 합작골을 넣었다고 하면서 득점 장면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레이엄 스네스가 먼저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차면서 시작된 장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반 22분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찬 코너킥을 이제 브라이턴 수비수가 헤더로 걷어냈죠. 그 다음에 흐름볼을 호이비에르 선수가 잡았습니다. 이때 호이비에르 선수나 비스마 선수 쪽으로 너무나 프리하게 공간이 있는 것, 브라이튼의 수비가 잘못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 장면에서 호이비에르 선수를 또 압박하기 위해 브라이턴 선수들이 움직였지만 호이비에르 선수가 훌륭하게 볼을 컨트롤하고 다시 손흥민 선수에게 발리 패스를 보낸 것, 이게 중요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이후 재차 이어진 공격 장면 전개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믿고 줬다. 일단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가 뭔가를 하게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트로사르가 자신을 수비하러 오니까 공을 툭 반대편으로 차면서 제치는 과정에서 오른발 컨트롤을 잘했고 이제 왼발로 크로스 패스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레이엄 스네스가 이 장면에서는 트로사르가 더 잘 수비해야 됐다고 지적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을 잡을 때 페인팅을 준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따라 움직이면서 공간을 내줄 게 아니라 압박을 했어야 됐다. 좀 그 자리를 지켜서서 뒷공간을 내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개인적인 실수가 있었고요. 그 실수가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불을 뿜었고 골이 들어갔다. 빵 때렸을 때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헤더가 이어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미 크로스를 올린 시점에서 브라이튼은 골을 먹은 것과 다름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너킥 장면을 또 한번 돌려보면서 그레이엄 스네스는 이 장면에서 해리 케인 선수가 매우 영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들어왔을 때 케인 선수가 니어포스트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수비수가 헤더로 걷어내고 호이비에르가 로빙 패스, 발리 패스를 다시 손흥민 선수한테 줄 때도 케인 선수는 동료, 상대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잘 포착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애초에 손흥민 선수가 공을 이제 잡고 우측에서 트로사르를 제칠 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케인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번 접어내고 크로스를 올릴 때는 자신의 뒤에 어떤 선수들이 얼마나 있는지, 공간은 어디에 있는지, 오프사이드 라인은 어떤지를 딱 둘러본 이후에 자리를 잡고 헤더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태에서도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시야와 판단력, 케인 선수가 왜 최고의 골잡이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 패스가 딱 올라왔을 때 케인 선수는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고 헤더로 바로 건드리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스네스는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도 아주 좋았지만 케인도 잘했다라고 둘이 함께 잘한 골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합작골 역대 기록을 소개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총 43호 합작골로 첼시 시절 드로그바와 램파드가 만들었던 36호 골의 이전 신기록을 벌써 7골이나 따돌리고 올라갔죠. 50골 합작골까지 가능한 페이스인데요. 진행자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콤비네이션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던 신기록을 늘리면서 2위인 드로그바 램파드의 기록을 더 크게 따돌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레엄 스네스가 아직도 더 많은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있다는 말로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리스 휴턴이 그렇다면 이 두 선수의 합작골과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왜 잘 통하는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두 선수 모두 하이 퀄리티를 갖고 있고 또 두 선수가 모두 양발을 잘 쓴다는 점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정말 세계적으로 제일 잘 쓰는 선수이긴 한데 케인 선수도 양발로 슈팅이 모두 가능한 선수잖아요. 또 양발로
구석을 삐질 수 있는 슈팅과 크로스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두 선수가 잘 통하고 두 선수만으로도 플레이를 하면서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크로스할지 슈팅할지 왼발로 크로스할지 슈팅할지를 모르고 케인 선수도 여기서 슈팅할지 크로스할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4개의 옵션을 서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슈팅하거나 크로스할 수 있으니까 슈팅할 각이 안 나오면 크로스하면 되고 크로스 하려고 하다가 슈팅 각이 나오면 슈팅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아예 크로스 패스가 만약에 건드리지 못한다면 골이 될 수도 있게 하는 세미 크로스를 또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그냥 골이 된 장면들도 적지 않이 있잖아요. 케인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패턴까지 추가가 되니까 손케디오가 박스 근처에서는 언제나 경기를 느끼고 또 서로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구 지능과 서로의 호흡까지 있기 때문에 기회를 항상 만들 수 있다. 둘에게 공이 오면은 둘만으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찾아올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두 선수의 활약이 더 빛났던 또 하나의 이유가 라이언 세세뇽의 활약인데요. 진행자는 풀럼에서 눈부신 유망주였던 라이언 세세뇽이 이제 그 포텐을 제대로 터뜨리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시즌 후반기 콘테 감독과 함께 이미 포텐이 터지기 시작한 상황인데요. 일단 크리스 휴턴, 토트넘에 예전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세세뇽의 역사도 알고 있는 분인데 풀럼에서 사실 세세뇽이 대단한 시즌을 보냈는데 그땐 조금 더 높은 위치 윙백이 아니라 레프트 윙어로 뛰면서 또 많은 골을 직접 넣던 선수였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포텐을 토트넘에서 못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 선수인데다가 새로운 팀에 왔고 여기에 새로운 역할까지 적응을 해야 됐다. 처음에는 레프트 윙어로 데려왔지만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면서 그 자리를 뛰기가 어려운 가운데 왼쪽 윙백으로 전업을 했는데 윙백으로 전업을 하게 된 것도 콘테 감독이 오면서 다행히 3백을 썼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온 것이고 그 기회 속에서 본인의 포텐을 제대로 터뜨린 것이죠. 장면들을 보면서 설명하게 되는데 속도를 활용해서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고 속도감 있게 들어가고 크로스하고 컷백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크리스 휴턴은 어린 유망주가 더 배우고 싶어하고 더 잘하고 싶어한다면 결국엔 기회가 온다. 언제든지 찾아오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레엄 수네스는 이 공격 장면이어서 세세뇽이 수비하는 장면까지 살펴보면서 세세뇽이 대단한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칭찬을 했어요. 무엇보다 늘 배우고 싶어하고 열심히 뛰려고 한다는 것 모두를 놀라게 할 재능이 있는데 여기에 열정과 의지와 이타성까지 갖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그로스 선수의 스루패스가 트로사르에게 들어갈 때 먼저 앞에서 타이밍을 포착하고 잘라내는 세세뇽의 태클이 좋았고요. 또 솔리마치가 측면에서 돌파에 들어갈 때도 그 뒷공간을 잘 따라가면서 결국에 공만 빼내는 태클을 하거든요. 그레엄 스네스는 세세뇽이 공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없을 때도 잘해주고 있다. 규율이 잡힌 선수이고 견고한 팀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지금 솔리마치의 이제 돌파를 차단하는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곁에서 보조해주고 있지만 본인이 굳이 열심히 달려들어가지 않아도 세세뇽이 잘 커버해주고 있으니까 공격할 때 힘을 더 아낄 수가 있었어요.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으로 뛸 경우에는 사실 이 선수는 정말로 세세뇽보다도 더욱더 공격에 특화된 선수다 보니까 거의 왼쪽 윙포워드 가까이 뛰고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밑으로 더 내려오고 페리시치가 더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세뇽 같은 경우도 물론 높이 올라갈 때가 있지만 수비 커버를 워낙 열심히 해주고 많이 내려와주고 체력도 좋고 더 빠르니까 손흥민 선수의 부담을 훨씬 더 덜어주면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페리시치가 뛰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가 못하는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수비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이 좀 딸리게 되는데 세세뇽과 함께 뛰면 세세뇽이 굳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 크리스 휴턴은 이렇게 수비도 하다가 또 속도를 활용해서 뒷공간까지 공략을 하고 크로스도 잘하고 또 수비를 할 때는 팀을 위한 플레이도 잘해내기 때문에 정말 포텐이 대단한 선수라고 하면서 세세뇽이 팀 플레이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더 성공할 것이다라고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세뇽이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고 3-5-2를 쓰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둘이 만들 수 있는 장면이 훨씬 더 많아지고 둘이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는 점에 있어서 3-5-2가 토트넘의 새로운 플랜 A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데안 쿠루세스키 선수도 있고 히샬리송도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선수를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가 또 진행되면서 체력적으로 회복이 되고 부상 선수들이 회복을 하게 되면 이 선수들과 함께 3톱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3톱을 쓰되 손흥민 선수를 지금과 같이 3-5-2 포메이션에서 활용하듯이 좀 활용해 준다면 또 세세뇽과 함께 뛰게 해주면서 오히려 페리시치는 이번 경기에 손흥민 선수를 빼면서 그 자리에 투입했던 것처럼 아예 손흥민 선수와 공존보다는 이제 로테이션 자원으로 쓰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콘테 감독이 이 경기의 성과를 통해서 앞으로의 플랜 어떻게 짤지 궁금해집니다. 10월달 아직 6경기가 남았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새벽 4시에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D조 4차전 홈경기가 바로 이어지고요. 10월 16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에버튼과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최근 3경기 연속 원정 경기를 치러야 했던 토트넘이 2연속 홈경기를 통해 연승에 도전합니다.
10월 21일 목요일 새벽 4시 15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빅매치가 펼쳐지고요. 10월 마지막 3경기는 뉴캐슬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스포르팅 리스본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그리고 본머스와 10월 29일 밤 11시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인데요. 남은 6경기 중에 홈 경기가 4차례나 되기 때문에 토트넘이 10월 첫 승을 조금은 늦게 거뒀지만 더 많은 승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 브라이튼과의 경기는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는데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첫 골이 터질 수 있을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4호 골, 5호 골 이어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